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낍니다. 벌써 MSCI 3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어떠한 갭이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편출이 되는가, 이거를 다룰 시간이 이렇게 다가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정말 간단하니까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심플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SCI가 뭔가 봤더니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인데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방향을 결정지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 코스피 지수, 이런 지수처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 안에 종목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외국인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SCI는 1년에 4번 조정을 한대요. 2, 5, 8, 11월인데 이번에 벌써 8월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편입되는 기업, 그 다음에 편출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뉴스 기사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SK텔레콤 MSCI 지수에서 빠지나 외국인 자금 1,000억원 빠질 것.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CI 지수에 들어가기만 해도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은 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SK텔레콤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편입되는 기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카카오페이가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편입되는 기업이 없을 확률이 분명 존재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앞서 오늘 다룰 내용은 앞으로 상황이 분명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출입 예상 종목을 봤을 때 일단 편입되는 기업은 카카오페이 하나를 꼽을 수 있고요. 그러나 편입 가능성을 봤을 때는 유안타증권이랑 삼성증권 둘 다 봤을 때 낮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카카오페이는 MSCI 편입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그 반대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편출이 될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유안타는 중간 가능성, 그리고 삼성은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자면은 아마도 SK텔레콤만 편출되고 끝나겠구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카카오페이가 왜 아직도 MSCI에 들어가지 못했나 봤더니 바로 유동시가총액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은 카카오페이의 대주주가 나와 있는데 카카오가 무려 47%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리페이가 무려 34%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코스피 100, 그러니까 KRX에서는 알리페이의 지분을 처음부터 유동 가능한 비율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페이도 언제든 팔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100에는 편입이 되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MSCI는 알리페이는 전략적 투자자다, 그러니까 얘네 지분은 비유동 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유동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알리페이가 블록딜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살짝 올라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편입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정말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갑자기 주가가 미친듯이 팍팍팍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편입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편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나저나 SK텔레콤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 친구는 왜 쫓겨나는 거야? 라고 봤더니 바로 외국인 지분율 상승으로 인한 편출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를 49%까지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기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외국인은 100%에 가까운, 여기 아래 보시면 외국인 소진율 있죠. 97.87%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외국인이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47.1625%가 넘으면은 MSCI에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분율이 47.95니까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간에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를 해서 기준 지분율 아래로 떨어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SK텔레콤은 편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언젠가는 편입이 돼야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빠지면은 1년 동안은 다시 편입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SK텔레콤이 살짝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자금이 또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3년 전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KT도 MSCI 지수에서
쪽에서 편출된 바 있었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가 흐름을 봤더니 단기간으로는 살짝은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면 큰 차이는 또 없었다는 거는 이번에 SK텔레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큰일이 벌어지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진다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라고 말하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발표가 난 건 아니고요. 발표일은 8월 12일 그리고 8월 31일 날 리밸런싱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SK텔레콤은 편출될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페이는 편입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다른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카카오페이는 매수 그 다음에 SKT는 매도 이렇게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KT 같은 경우에는 편출이 되더라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워렌 버핏의 명언을 한 번 더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3분기 MSCI가 나왔으니까 좀만 지나면은 4분기 MSCI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 좋은 투자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